안녕하십니까. NSMTV 밤이 들여온 남자입니다. 오늘은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원은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및 자가염증성 질환의 병인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안구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이환율이 직접적으로 또는 감염에 대한 숙주 반응이 조절되지 않아서 감염에서 비롯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 또는 미분화 포도막염은 직접적인 감염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감염에 의해 발병되었을 경우 면역이 매개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TB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까지 감염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대다수는 잠복 감염 상태로 남아있고 상당한 사망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MTB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인간의 포도막염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TB는 어떻게 안구염증을 일으키는 걸까요? 폐의 초기 감염 기간 동안 골수세포는 MTB에 의해 사멸되거나 사멸되는 MTB의 특징이 있습니다. 잠재 감염된 골수세포가 유가종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신장, 진피, 근육, 림프절, 수막 및 포도막염 관과 같은 폐 이외의 부위에서 재순환하여 나중에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균이 번성하면 조직 손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심각한 국소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역 접격 개인에서와 같이 병원체가 포함된 경우 재활성화된 MTB에 대한 과도한 숙주 면역 반응은 심각한 경우 재활성화된 MTB에 의해서 면역 체계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 손상된 폐 이외의 부위에서 죽은 세포에서 방출된 MTB 항원은 방관자 방식으로 자가 반응성 T세포와 확률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자가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타고난 면역세포에 대한 국소 보조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핵성 포도막염 환자에서 자가면역 반응에 대한 증거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염 또는 감염물질과의 연관성은 임상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많은 경우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의 공생 항원이 항원 특이적인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망막으로 이동을 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찰은 염증성 장질환, 포도막염 및 척추관절 병증 사이에 오랫동안 알려진 연관성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생 항원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공생 항원은 포도막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황 및 디스바이오시스와의 가능한 연관성은 감염 관련 면역 매개 포도막염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디스바이오시스란 장내 미생물이 균형이 깨져서 질병을 초래하는 단계를 이르는 용어입니다. 재발성 포도막염은 재활성화된 복제 감염원이나 감염원에 대한 숙주 면역 매개 반응이 재활성화되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균요법과 면역 조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잠복 미생물은 재활성화할 위험이 있는 결핵 또는 톡소플라스마즘과 관련된 포도막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때로 생존 가능한 복제 미생물 제재가 입증되기도 하였고
에볼라 또는 지카, 기타 바이러스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안구 및 기타 조직 샘플에서 배양된 후기 바이러스에 대한 보고는 생존 가능한 바이러스가 조직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숙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측면에서 포도막염의 병인은 병원균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또는 병원균에 대한 숙주 반응의 조절 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감염 측면에서 포도막염의 병인은 병원균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병원균에 대한 숙주 반응의 조절 장애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